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공주대학교 유리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교양학부의 유리입니다. 지금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제 토론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은 이제 인문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 인문 교육의 기초가 될 평화적 소통을 실천하게 하는 이론과 방법론을 회복적 정의와 비폭력 대화로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의의가 있다는 것에 아주 내용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너무나도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남들에게 공감해야 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것들의 필요를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발표문을 읽고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그 질문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 교육과의 변별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표문에서 제안하신 평화 시민 인문 교육은 다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인문 교육을 구현하기 어려운 체제가 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이미 기존 공교육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통한 공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과를 통한 공간교육과도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기존 교육과의 변별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제 질문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등교육을 받는 시민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민 인문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신 부분들, 그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궁금증을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요. 시민인문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어떻게 한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교육에서 이미 다양한 교육 형태의 경험을 한 시민이 시민인문교육의 대상자가 된다면 회복적 공감 소통 혹은 갈등 조정 이런 내용을 이미 어느 정도는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덕적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흡연이 어느 장소에서든 가능했고 식당에서까지 흡연을 하는 것이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변화하는 사회 기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인문 교육에서의 공감, 소통 이런 기준들도 역시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지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치열한 다른 의견들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공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회복적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사회에는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그 회복적 정의가 좀 시쳇말로 커버칠 수 없는 영역이 아주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련된 논의들도 이렇게 회복적 정의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커버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음을 저는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복적 정의가 단순히 징벌적 사법체계에 대한 대안만은 아니라고 발표문에서 언급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큰 문제로 남아있지는 않을지에 대한 그런 우려 역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3장에서 말씀하신 공감 대화는 구체적으로 이제 비폭력 대화로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대화라기보다는 좀 약한 토론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욕구, 그 욕망, 욕구를 지닌 인간이 나와 다른 또 다른 욕망과 욕구를 지닌 인간에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그 접점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는 대체로 상대 공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감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상대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 당연한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나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제안이나 말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충분하게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감 교육보다는 극단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 공감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어떤 대화보다는 토론에서의 듣기 말하기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욕구에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욕구에도 위협을 가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은 그냥 단순하게 소통 공간에서의 공감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시민 인문 교육의 범위에서 인문학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논의는 누구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분야이지만 어쩌면 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숙성되지 못한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인문교육과 인문학에 대한 논의의 접점에서 인문학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좀 이렇게 모아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존 교육과의 변별점이라든지 공교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로 대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교과서에도 버젓이 나오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셔서 저 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 인문학 교육, 시민 교육, 평화 교육 이런 이제 주제로 제가 이제 섭외가 되고 있죠. 그 민주시민교육원에서도 제가 주제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북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통일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과 문화로 이제 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제가 발표 때 모든 연령을 포괄한다. 그리고 제가 초중등부터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강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시민 인문교육 같은 경우 민주시민교육원에서 굉장히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하고 결합해서 또 지역에 초점을 두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갈등입니다. 예. 의견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화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아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예, 그게 가장 핵심 문제일 거라고 봐요.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거는 지원금 문제도 있지만 지원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자발적인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교육이 기본이 되고 주제는 우리 박사님들 주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인문학 교육을. 근데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접목하는 것. 그런 구조와 문화로 이 교육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사회에서 예, 평화를 원하려면 전쟁 준비하는 것처럼요. 예, 아주 소수지만 그 평화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서 제가 모든 교육의 그 기초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고 공감만으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견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가 이거는 이제 공감이 의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걸 좀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하고 맞아 네 의견을 동의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대신에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 하고 이제 반발하는 학생에게 그 학생의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욕구와 느낌의 공감을 딱 해줘버리면 문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통일 분야 그죠? 공공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도 너무 평화롭게 얘기가 한 사람씩 똑같이 하고 경청하니까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의견 주셔서. 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